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2시 라이브 정말로 특별한 라이브로 준비를 했습니다. 제가 간략하게 소개를 드리자면요. 바로 23년차 호흡기내과 전문의이자 호흡기내과의 대가이신 진성림 원장님의 따끈따끈한 의학신간이 출간되었기 때문입니다. 정말 너무너무 축하드립니다. 아유, 감사드립니다. 정근희 PD님. 아이고, 네. 바로 정말 나는 이 호흡기내과 전문의 진성림입니다 라는 책인데요. 오늘 원장님과 함께 이 책에 대해서 자세히 이야기 나누는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네. 원장님, 저도 이 책을 사실 한 자리에서 뚝딱 읽었거든요. 와우, 네. 이 책은 정말 원장님의 어떤 진료 철학이나 사명감부터, 그리고 질환에 대한 정보, 그리고 어떤 긴급했던 그런 케이스, 환자분들의 케이스가 다 녹여져 있어서 너무 네. 흥미롭고 유익한 책이었거든요. 어떻게 네. 좀 쓰게 되셨는지, 뭐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지 너무너무 궁금해요. 네. 제가 이 책을 쓴 날이 2024년 3월 16일에 처음으로 펜을 들었습니다. 그때는 한참, 지금도 진행 중이지만 우리나라의 필수 의료가 상당히 이제 무너져 가고 있는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호흡기내과인 저는 필수 의료의 중요한 축을 담당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을 국민들께 좀 알려야 되겠다. 아울러 또 이 호흡기 환자들의 그 아픔과 고통, 숨이 찬 고통을 일반 국민들도 이거를 좀 아셔야지 왜 필수 의료가 중요한지를 또 알게 될 것 아닌가 하는 그러한 이제 사명감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네. 와, 근데 아까 말씀 중에 3월에 펜을 네, 3월 16일 날. 이게 8월인데 지금 벌써 이 책의 실물이 나온 거잖아요. 네. 사실 3월 네. 16일 날 책을 제가 초고를 썼지만 완성은 거의 4월 말에 한 달 보름 만에 책은 쓰게 됐고, 이제 책이 출간되기까지는 출판사와 또 수정하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래도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역작에 나온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네. 사실 굉장히 보통 긴 시간에 걸쳐서 책이 나온다고 알고 있는데 네. 너무 빠른 시간에 이런 정말 멋진 책이 출간이 되어서 다시 한번 원장님께서 대단하다는 아유, 감사드립니다.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책을 보면은 사실 어떤 책의 지면이라던가 뭐 그런 퀄리티들이 굉장히 높아서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퀄리티로 지면도 다 그걸로 선택을 해서 독자분들이 책을 읽으실 때 불편함 없고 또 책을 소장하셔도 오랫동안 소장하셔도 문제가 안 되는 아주 좋은 재질로 책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정말 하나하나의 원장님의 그런 디테일이 녹아있는 책이라는 걸 제가 정말 느끼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인상 깊었던 것 중에 하나가 워낙에 이제 뭐 글솜씨나 이런 것들은 너무 훌륭하시지만 직원분들의 사진을 다 담아주셔서 저는 그게 너무 인상 깊더라고요. 네. 고운 숨결은 사실 뭐 원장인 진성림 원장 혼자 하는 게 아니고 저 혼자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죠. 저희 병원의 고운 숨결의 직원들이 항상 함께 해줘서 이렇게 중환자분들을 치료하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 직원들을 함께 다 동의를 구하고 사진도 넣고 그렇게 했습니다. 네, 너무 한 분 한 분 또 예쁘게 정성스럽게 담아주셔서 원장님이 어떤 병원뿐만 아니라 직원분들도 어떻게 너무 아끼시는 게 느껴진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너무 많은 분들이 책 출간 축하드린다고 벌써 읽으신 분도 계시네요. 이게 세상에 나온 지 얼마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맞습니다. 이게 예약 주문으로 이미 초판하고 2세가 다 품절이 됐기 때문에요. 이제 지금 주문하시면 금요일쯤에 이제 3세와 4세가 이제 나올 예정이고, 저도 예약책을 지금 4번째 써봤지만 예약 주문으로 이렇게 초판이 완판된 경우는 처음입니다. 진짜 그 열기가 벌써부터 대단합니다. 그리고 사실 6년 만에 또 책을 출간하신 거잖아요. 또 의미가 굉장히 좀 남다르실 것 같기도 하고 많은 내용들이 담겨져 있는데 잠깐 인사 나누어 보고 또 준비해 주신 슬라이드가 있어서 같이 보면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써리님 안녕하세요. 대단하십니다. 주성찬님 감사합니다. 이미영님 책 출간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성원님 안녕하세요. 라이님 안녕하세요. 옐리님 안녕하세요. 신인영님 안녕하세요.
윤희주님 안녕하세요. 사명을 가지고 책 쓴 게 정말 멋있습니다. 빨리 쓰시네요. 네, 김민호님 의사 선생님도 네. 어떻게 글을 잘 잘 쓰시나요? 쓰시나? 이거 저도 좀 궁금했거든요. 아, 네, 제가 MBTI가 ISFJ여서 네. 네, 그 원래 좀 감수성이 풍부하고 네, 좀 그런 성향이 좀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써리님 오늘 이 글을 이제 제가 왜 쓰게 됐는가, 또 책의 내용을 뭐 전부 다 오픈을 하면 책을 안 읽을 거기 때문에 아주 그냥 핵심적인 그런 간단한 또 재밌게 우리 정진희 PD님이 정말 오랜만에 또 제 옆에 제가 앉아주셔서 너무 영광입니다. 감사드리고요.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네. 자, 이게 이제 나는 호흡기내과 전문의 진성님이라고 제목을 정한 이유는 호흡기내과가 필수 의료에 굉장히 중요한 축을 차지하고 있고 또 제가 호흡기내과에 굉장히 헌신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책의 제목을 정했습니다. 부제가 중요한데요. 숨이 차고 가슴 아픈 당신의 희망을 꿈꾸며서 호흡기내과 의사로서 가장 안타까운 게 뭐 여러 가지 호흡기 증상이 있지 않습니까? 기침, 가래, 숨차고 이런 거 있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이제 호흡기내과 전문의로서 가장 힘든 환자분들의 증상은 숨이 찬 거다. 그래서 저렇게 숨이 찬 분들의 고통을 일반 사람들도 이해를 하고 저는 무엇보다도 국가와 정부가 이 호흡기 환자들의 고통과 아픔을 이해해서 이 필수 의료, 지금 거의 붕괴돼 가고 있는 이 필수 의료를 어떻게 하면 좀 복원시킬 수 있나를 고민할 수 있는 그런 작은 밑바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동기가 있습니다. 이 책을 집필하게 된 동기는 바로 제가 탈무드에 나와 있는 이 명언인데요. 고기를 잡아주면 한 끼밖에 못 먹지 않습니까? 그렇죠. 내가 너한테 자녀한테 고기를 잡아왔어, 먹어라, 먹죠. 하지만 그 잡는 방법을 가르쳐주면 자식한테 평생을 먹고 살 수 있다라는 아주 유명한 격언이 있습니다. 탈무드에. 제가 이 책을 집필하게 된 가장 큰 동기는 호흡기 환자들 중에서 특히 기관지 확장증, 폐섬유화증, COPD, 천식 이런 환자분들이 내 병을 알아서 내 병에 대해서 알게 되면 평생을 관리할 수 있다는 생각의 전환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근데 이러한 문제를 다루는 책이 없고 특히 기관지 확장증 같은 경우에는 병원에서 의사 선생님도 그냥 그렇게 사세요.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에 이 책의 제1편, 제일 먼저 나오는 책이 자포자기의 비밀이라는 챕터인데요. 그 자포자기는 환자가 자포자기를 하고 싶어서 자포자기를 한 게 아니라 의사 선생님들이 이건 해줄 게 없어요 해서 자포자기를 하게 된 거예요. 이러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인식을 바꿔서 여러분들의 삶이 기관지 확장증 환자분들도 이거 충분히 치료할 수 있고 관리할 수 있다라는 것을 제가 알려드리고 싶어서 이 책을 썼고요. 어떤 책이든 간에 그 핵심 독자층을 미리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저도 이렇게 독자층을 생각했을 때 첫 번째는 호흡기 환자, 두 번째는 그분들의 가족이나 지인, 세 번째는 의료계 종사자. 저는 이 의료계 종사자들이 반드시 읽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번째는 비욘디 구독자분들. 건강에 관심이 많으니까요. 비욘디도 챙겨주셨어요. 다섯 번째는 말씀드렸지만 정부 정책 관리자들. 필수 의료가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를 좀 아셔야 되죠. 책상에 탁상 행정만 할 게 아니라 진짜 실제로 필드에서는 어떤 환자들이 오고 어떻게 치료가 이루어지고 있고 어떻게 지금 대학병원이 지금 마비되어 가고 있는지 이런 것도 좀 아셔야 되고 여섯 번째는 의사를 꿈꾸는 청소년이 있다면 청소년과 그 부모님들 일곱 번째는 이제 미래의 성공을 꿈꾸는 사람들이 제 책을 읽고 동기부여를 받았으면 좋겠다 해서 이렇게 핵심 독자층을 타겟팅으로 정해봤습니다. 와, 네, 핵심 독자층까지 이렇게 고려를 해주셨는데 사실 네. 지금 뭐 병원도 그렇고 굉장히 바쁘신 상황인데도 네네. 불구하고 많은 좀 정보를 전달하고자 이렇게 네. 영상에서 강의뿐 아니라 책까지 출간을 해주셔서요. 그 네. 내용이 더 궁금한데요. 네. 한번 또 어떤 내용 들어있는지 네. 또 자세히 설명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 나는 호흡기내과 전문의 진성님이다라는 책을 제 인생의 역작이라고 지금 표현을 하고 정말 애정을 많이 쏟고
듣고 제가 많은 그 정성을 들였는데요. 이 소중한 책에 나오기까지 도움을 주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제가 다 이렇게 열거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래도 몇 분 고마우신 분들을 제가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로는 우리 비욘드 창립하신 우리 홍영월 박사님. 네, 우리 홍영월 박사님께서 또 이 소중한 책에 추천사를 흔쾌히 수락해 주시고 써주셔서 제가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 책의 그 지식과 감성 출판사인 장기수 대표님, 그리고 고운스결내과의 우리 이온희 실장, 그 다음에 고운스결내과 우리 모든 환자분들, 그리고 특별히 또 이 책이 이제 영문판으로 나올 것입니다. 그래요? 네, 11월 말쯤에는 이 책 호흡기내과 전문의 진성인의 영문판에 이제 스페셜 에디터 제인 크리스텐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아주 네이티브죠. 캐나다 사람이고, 네, 어쨌든 한국어도 잘하고 영어도 잘하고 불어도 잘하고 중국어까지 잘하는 언어의 천재. 이분이 또 맡아주신다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네, 감사하고, 고운스결 모든 직원들, 그리고 우리 제 옆에 계신 와, 우리 아니, 정진희 PD님, 써주셨어요. 그리고 또 김신아 PD님, 또 여기 PD님 굉장히 많은데 저기 여기 계시는 모든 비욘드의 PD님들께 제가 감사를 드립니다. 아이고, 너무 감사합니다. 네. 영광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홍영걸 박사님께서 추천사를 이렇게 아주 흔쾌히 써주셨는데 제가 이 추천사를 받고 정말 놀랐습니다. 왜냐면 우리 홍영걸 박사님이 기자 출신 아니십니까? 우리나라 최초의 의학 전문 기자시거든요. 역시 기자분이라 그런지 첫 구절이 여기 나와 있죠? 첫 구절이 의학 저널리즘의 가장 큰 사각지대가 호흡기 질환이다. 저는 너무 감동받았어요. 야, 역시 이 기자 언론인 출신이잖아요. 의사이면서. 네. 그래서 이 추천사 이게 굉장히 딱 보면 짧은 것 같지만 이게 짧은 게 여기에요. 엄청난 핵심적인 내용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제가 정리를 한 걸 보여드리면, 추천사의 핵심은 이겁니다. 호흡기내과는 저널리즘의 사각지대다. 뭐냐? 호흡기내과는 굉장히 특수한 분야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고요. 좀 쑥스럽긴 한데 진성인 원장이 돋보이는 이유다. 왜냐면은 이 호흡기내과라는 필드가 굉장히 어렵고 한 번에 치료되는 게 아니고 난해하고 어려운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제 홍영월 박사님께서 저를 이제 이렇게 좀 좋게 말씀을 해주신 거고, 그래서 고운스결내과가 지역사회에서 대학병원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좀 칭찬을 많이 해주신 거고, 또 제가 비욘드에 나와서 우리 정진희 PD님과 같이 이렇게 강의를 하고 있으니까 비욘드의 구독자분들에게 제가 말씀을 잘 한다. 그래서 이제 칭찬해 주시는 이 추천사의 핵심을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네. 모든 책은 이제 프롤로그가 있고 이제 에필로그가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책의 프롤로그는 첫 줄에 그 많은 핵심이 이제 들어가 있어요. 근데 여기 프롤로그를 처음을 보시면 호흡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인간의 탄생은 호흡과 같이 시작을 하고, 또 우리의 마지막은 호흡을 멈추면서 이제 인생의 생을 마감하기 때문에 이제 호흡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 호흡이 불편한 사람들의 고통이 곧 숨이 차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숨이 차신 분들의 고통, 또 좀 현재 우리나라의 상태, 이런 것들을 제가 프롤로그에는 집필하게 된 동기에 현재 우리나라 필수 의료가 붕괴되고 있다는 이런 현실, 또 숨이 차서 고통받는 환자분들의 이야기, 그리고 호흡기 질환에 대한 정확한 소개, 의사와 환자의 관계가 매우 중요하다. 특히 지금 굉장히 현재도 진행형인 지금 현재 의료의 지금 이 문제점, 앞으로 그래서 우리나라 미래의 의료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제가 이제 프롤로그에 핵심을 담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목차는 1장부터 6장까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정진희 PD님께서 말씀을 드렸듯이 그 목차의 제목을 상당히 감수성 있게 정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이 목차는 여러분들이 이 목차를 읽으시면 이게 뭐지? 이러신 느낌이 이제 들 수가 있어요. 제 1장을 보면은 여기 보면 자포자기 질환의 비밀이다. 이게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브론키엑타시스, 기관지 확장증에 대한 이제 얘기가 나와 있는 거고요.
뭐 심폐소생술에 대해서 나와 있고 3번 왜 하필 안암동이에요. 이것도 궁금하죠. 네. 이거는 저희 병원이 이제 안암동에 개원을 했는데 이거에 대한 에피소드가 들어와 있습니다. 너의 삶을 즐길 수 있는가? 이거는 제가 호흡기내과 전문의로서 살아오면서 굉장히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좀 많이 그 힘든 중환들을 많이 보니까 그런 삶을 살고 있는데 뭐 그런 거에 대한 얘기가 뭐 들어와 있고요. 요 부분은 이제 저 개인적인 얘기예요. 찰나의 순간에 결정되는 이하전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홍영월 박사님 순서 정진희 PD님 아이고, 사회. 감사합니다. 아이고 이하전님 감사합니다. 네, 찰나의 순간에 결정되는 운명은 이건 제가 그 거의 죽음의 문턱에까지 갔다가 정말 기적적으로 살아난 그런 거에 대한 이야기가 들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 읽으시면 의사도 저렇게 하나의 어떤 질환이 생겼을 때 치료를 제대로 못 받거나 아니면 다른 선생님의 실수가 개입을 하게 되면 의사도 생명을 잃을 수가 있구나 하는 그런 내용이 좀 들어 있습니다. 네. 1장에서 저 막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너무 많은데 네네. 몇 가지 좀 여쭤봐도 어떤 게 기억에 남으셨나요? 될까요? 1장 여기 한번 네네. 보면은 네. 왜 하필 안암동이에요? 이게 되게 젊은 환자분이 네. 주셨던 질문 내용이잖아요. 와, 써리님. 어머. 써리님, 아이고. 바쁘신 중에서 치그스테인 정말 존경합니다, 원장님. 와, 슈퍼챗 아유, 너무 감사합니다. 10만 원 감사드립니다. 아이고, 너무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써리님. 네, 응원하는 팬분들이 이렇게 많으시네요. 써리님은 저번 강의 때부터 아마 새로운 팬인 것 같습니다. 네, 아유, 너무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안암동. 네, 굉장히 젊은 분이 질문을 주셨는데, 네, 맞습니다. 그 질문에 대해서 한번 딱 돌이켜보는 계기가 맞습니다. 되셨다는 내용이 책에 맞아요. 환자분이 이제 진료받고 가시면서 원장님 근데 왜 안암동이에요? 그러니까 왜 안암동에 개원을 했어요?라는 질문이에요. 근데 저도 안암동에 이제 지금 23년째 개원을 하고 있지만 왜 안암동일까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그날 집에 가서 내가 왜 안암동에 개원을 했지? 그 안암동이 나한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지? 그거를 이제 생각하면서 글을 쓰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네. 또 원장님께서 한 자리에 계속 계셨잖아요. 맞습니다. 한 자리에서 4번의 이제 확장을 통해서 처음에 27평의 직원 2명으로 시작을 했고 지금 이제 200평의 직원 한 20여 명으로 한 자리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진짜 이제는 뭐 거의 지역 거점 병원이 되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저런 어떻게 보면 허를 찌르는 질문을 통해서 한번 되돌아보는 시간이 되었다는 에피소드를 또 재미나게 써주셨고 또 너의 삶을 즐길 수 있는가 에피소드 이것도 잠깐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호흡기내과 의사의 삶은 본인의 삶을 즐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호흡기내과는 항상 그 분출을 다투는 숨이 찬 환자들을 봐야 되기 때문에 항상 긴장해야 돼요. 환자를 볼 때는 말할 것도 없고 그러니까 늘 긴장 상태고 늘 예민한 상태였는데 근데 저녁 있는 삶이라는 얘기가 있었잖아요. 한때 유행했었잖아요. 근데 이렇게 뭐 의사로서의 너무 치열한 삶을 살다 보니 저는 이제 인생을 약간 즐길 줄 모르고 정말 너무 일 중독에 빠져서 그리고 일 중독인데 또 너무 중환자들을 많이 보니까 이제 제가 지쳐가고 번아웃 돼 가는데 그래서 그런 에피소드들을 과연 내가 나의 삶을 즐기면서 살 수 있을까 질문을 해봤는데 결론은 호흡기내과 의사는 그렇게 못 살 것 같다. 예. 네, 뭐 운명이다 이렇게 사는 것은 뭐 그런 의미입니다. 사실 원장님께서 굉장히 지금 웃으면서 말씀을 주시긴 했는데 워낙에 그런 책임감과 사명감이 또 뛰어나시기도 하고 또 굉장히 이른 시간에 출근을 하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맞죠? 제가 근데 제일 억울한 게 하나 있는데요. 제 친구들이나 뭐 지인들이나 친척분들을 만나면 제 얼굴을 보면 네가 무슨 고생을 해? 저는 그게 너무 억울해요. 저는 진짜 아마
대한민국에 의사가 10만 명이 있다면 10만 명 중에서 제가 탑 3 안에 들어갈 거야 아마 그 힘든 게. 네. 근데 제가 얼굴이 그렇게 너무 힘들어 보이지 않는데 이게 억울하거든요. 저는 6시에 출근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요. 그리고 환자를 한 150명씩 200명 보는데 네. 최근에는 거의 뭐 산소통을 메고 오는 환자들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병원에서 CPR도 많이 하고 이게 CPR이라는 게 의사가 개원가에서 평생에 한 명을 할까 말까 합니다. 자기가 개원하는 생활 동안에. 근데 저희는 뭐 하루에도 몇 번 하고 뭐 거의 매일이 중환이니까 사실은 너무 힘들죠. 근데 이제 모르겠습니다. 제가 고생을 안 한 것처럼 보이는 게 아니라 진짜 고생 많이 합니다. 그럼요. 사실 저도 그 원장님을 만나 뵙기 전까지 그 네. 기관지 내시경이라는 것 자체가 맞습니다. 사실은 생소하고 네. 일반인 분들 중에는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근데 네. 그냥 어떤 일반 시술이랑은 차원이 다른. 그럼요. 그래서 쉽게 말씀드리면 구독자분들이 쉽게 이해하기 편하게 말씀드리면 위내시경은 저는 이건 모든 의사들이 인정하고 있는 겁니다. 뭐 소화기내과를 제가 폄하하는 그런 게 아니고 소화기내과 선생님들도 인정을 하는 거죠. 비유를 들면 위내시경은 자전거를 타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대장 내시경은 버스를 운전하는 정도. 훨씬 더 어려운 거죠. 대장 내시경이. 기관지 내시경은 그냥 비행기가 아니라 우주선을 조종하는 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주선의 의미는 비행사 혼자서 될 수 있는 게 아니고 정말 그 컨트롤 센터와 그 모든 거를 도와주는 그 인력과 백업해주는 시스템 이런 거를 다 만들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말 내과계에서는 가장 어려운 시술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요. 네. 사실 그렇게 또 구현성님께서 아이고 구현성님 감사합니다. 네. 고생의 탑3. 외모는 구현성님 센스 짱. 그러니까 이런 또 분들 덕분에 원장님께서 힘이 나시지 맞습니다. 않나 네. 이런 생각도 들고 비혼들을 사랑하는 이유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실 그 기관지 내시경을 할 때 네. 굉장히 좁기 그쵸? 때문에 네, 좁죠. 굉장히 그 네. 어떤 섬세함을 요하고 네, 네. 이게 자칫하면 이게 그럼요. 숨길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 생명과 정말 네, 직결되어 있다는 맞아요. 거를 저는 네. 몰랐거든요. 네, 네. 그래서 사실 그거 한 번 하실 때마다 정말 진이 빠지신다고 맞습니다. 하는데 네. 거의 우리나라에서는 가장 많이 그 기관지 내시경을 하시는 전 세계에서 거잖아요. 가장 많이 했습니다. 그 건수로 혹시 집계가 될까요? 집계도 안 될 것 같은데. 건수가 집계가 되는데요. 네. 200건 이상의 기관지 내시경을 할 때 기관지 내시경 전문가라는 타이틀을 줍니다. 근데 저는 6만 건 이상을 했거든요. 6만 건이요? 전 세계에서 제일 많이 했습니다. 6만 건이라는 거는 보통 대학병원의 교수님들이 한 5천 건, 6천 건 합니다. 그러니까 일생의 교수 생활 하는 동안에. 네네. 근데 저는 23년 동안 6만 건을 했으니까 전 세계에서 제일 많이 했죠. 기네스북에 올라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네. 근데 그렇게 한 번 할 때마다 정말 그 어떤 손끝의 섬세함과 네, 맞습니다. 그런 것들이 필요로 한데 그래서 더 힘들고. 네, 맞습니다. 그리고 그걸 하다가 이제 응급 상황도 많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이 응급 상황이 생길 때 그 응급 상황에 대해서 내가 응급 질환을 대처할 수 있는 자신감이 없으면 하지는 못해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에서 아직도 개원가에서는 기관지 내시경을 하는 곳이 아무도 없습니다. 한 군데도 없습니다. 몰랐어요. 네. 저희 고온스켈내과가 유일합니다. 네. 의사 선생님들이 하려고 시도를 했어도 하다가 이거 합병 어떻게 해? 왜냐면 뭐 아무리 좋은 시술을 해도 부작용이 생기면 요즘 시대에서는 정말 의사한테 그 책임이 다 오기 때문에 네. 책임감도 그렇고 환자에 대한 안정성도 그렇고 그래서 제가 진짜 이 책에 제가 솔직한 면을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6년 전에 숨 쉴 때마다 네가 필요해라는 책에서는 나는 다시 태어나도 호흡기내과에서 할 거야. 그러니까요. 이렇게 제가 썼었어요. 근데 6년이 지난 지금 이 나는 호흡기내과 전문의 진성님이다. 이 책에는 어떤 구절이 나오냐면요. 나는 다시 태어나면 호흡기내과 전문의를 안 할 거야 라고 내가 고백을 합니다. 그동안 너무 6년 동안이라도 훨씬 중환도 많아지고 힘들었기 때문에 정말 내가 다시 태어나면 이걸 할 수 있을까? 못할 것 같다. 안 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게 근데 너무 이제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니까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정말 다시 태어나면 이제 안 하고
저 비욘드 PD로 하고 있습니다. 아, 너무 고인력이 들어오신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또 드는데 네. 사실 6년이면 뭐 길다면 길지만 짧다면 짧은 시간 동안 또 생각이 바뀌신 이유가 참 여러 가지가 있으실 것 같은데 점점 환경이 좀 어려워지고 있나요? 네. 가장 중요한 환경은 우리나라 필수 의료의 붕괴입니다, 여러분. 특히 이렇게 어려워진 게 불과 6개월 전입니다. 우리나라 필수 의료가 1년 전까지만 해도 그래도 우리나라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K의료.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고 가장 저렴하게 가장 전문의의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곳이 대한민국의 K의료였습니다. 불과 1년 전이에요. 그런데 이게 지금 2024년 2월 달부터 시작된 의료 대란, 그 의과대학 입학 정원을 한꺼번에 2,000명 늘린다는 그 정부의 발표 이후에 현재 우리나라의 필수 의료는 이미 무너졌고요. 지금 오늘도 뉴스에 나왔지만 건국대 청주병원 응급실 내에서 근무하는 모든 응급의학과 선생님들이 사직서를 냈고요. 그래요? 네, 오늘 발표된 내용입니다. 네. 또 서울에 있는 이대 목동병원 응급실도 곧 폐쇄될 예정이고요. 네, 여러분 이거는 정말 심각한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병원도 너무나 심각한 중환자분들이 전국에서 다 몰려오기 때문에 저희 병원도 감당할 수 있는 한계가, 그래서 예약을 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저희 병원이 뭐 아침 8시에 예약을 하신 분이 오면 그분 11시에 보게 돼요. 그러면 환자분들은 나는 예약을 하고 하는데 왜 나 11시, 3시간이나 기다려야 돼? 이해를 못 하잖아요. 이게 포화 상태예요. 그리고 병원의 접수가 오전 7시, 8시에 끝나버려요. 이미 마감이 되나요? 마감이 돼요. 근데 중환자들이 또 오잖아요. 중환자들 산수통 메고 오시는데 이거는 저희 병원도 이제는 거의 한계에 봉착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시스템이 과연 어디까지 갈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정말 이거는 정부가 국민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고 정부가 정말 이걸 해결을 해야 되는데 지금 눈 가리고 아웅식으로 다 이렇게 하고 있어서 의사들은 다 압니다. 의사들이 자기 밥그릇 때문에 이러는 게 절대 아니에요. 왜냐면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나오는 의대생 2,000명 증원은요, 15년, 20년 뒤에나 의사로 나오잖아요. 그렇죠. 저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기득권의 의사하고는 전혀 경쟁 관계도 아니고 밥그릇 싸움이 아니에요. 정말 걱정이 되고 우리나라 국민과 우리나라가 걱정이 돼서 의사들이 충정으로 얘기를 하는 건데 이거를 다 밥그릇 싸움으로 정부가 이렇게 몰아가게 되면 네, 민영님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최민정님. 네.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상당히 문제가 심각하지 않나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요. 정말 아까 그 홍영걸 박사님의 추천사에도 있듯이 이런 호흡기내과는 정말 네, 사각지대에 맞습니다. 있는데 점점 더 이게 상황이 어려워지면 결국에 이제 지금 환자분들이 지금 현실이 전국의 흉부외과 전공의 선생님이 12명밖에 안 남아 있거든요. 전국에. 그래요? 우리나라 전국에 흉부외과 전공의 레지던트 하시는 선생님이 12명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12명의 전공의 선생님들이 만약에 졸업을 다 하고 나오셔도 대학에 남아서 있을 선생님은 안 계시고 나와서 정맥류 쪽으로 가시든지, 왜냐면 정맥류가 훨씬 더 수가가, 심장 수술보다 정맥류 수가가 10배가 높아요. 이게 우리나라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심장 수술보다 쌍꺼풀 수술이 5배가 높아요. 이게 말이 되는 현실이냐고요. 그러니까 앞으로 심장 수술, 폐암 수술 할 선생님이 안 계시고요. 제가 속해 있는 호흡기내과만 해도 안 해요. 그러면 호흡기내과가 진단을 해줘야지 암인지 아닌지 진단을 하는 거거든요. 흉부외과에서 폐암을 진단하는 게 아니에요. 폐암의 진단은 호흡기내과에서 하는 겁니다. 결핵의 진단 어디서 해요? 호흡기내과에서 해요. 천식 COPD 누가 치료해요? 호흡기내과에서 해요. 근데 천식 환자가 지금 400만 명이에요. COPD 환자가 지금 400만 명이에요. 앞으로 이거 어떻게 할 건데요? 호흡기내과 이제 안 나오는데. 제가 40년, 50년 할 수 있나요? 제 이후로 지금 후배들이 없어요. 안 나와요. 필수 의료를 아예 지원을 안 합니다. 내과를 하더라도 소화기 내과나 이런 걸 하지 호흡기 내과를 안 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정말 중요한 사회적 이슈인데 드러나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요. 사실 우리가 막 요새 막 수명이 길어진다, 그쵸, 100세 100세 시대다 시대잖아요. 하면서 이런 호흡기 질환이 점점 그쵸. 많아지고 문제가 될 텐데. 네, 역시 우리 진인 선생님은 너무나 똑똑하셔가지고. 아닙니다. 아니, 지금 중요한 말씀 하셨는데, 네, 노인 인구가 필수적으로 따라오는 거는
호흡기, 네, 네. 치매, 간병 이 문제인데 호흡기는 무조건 같이 따라오게 돼 있어요. 왜냐면 다 호흡기 질환으로 80%가 다 호흡기 질환으로 돌아가시기 때문에 근데 호흡기를 할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일단 진단 자체가 네. 어려운 상황이 그쵸. 되니까. 진단이 안 되니까 치료가 안 되겠죠. 네. 네. 진단이 잘못되니까 치료가 잘못되겠죠. 네, 그렇게 되는 겁니다. 너무 진짜 좀 어렵고 네. 좀 걱정이 되는 상황이기는 합니다. 네. 진짜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해주고 계십니다. 네. 우리나라 의료 상황이 심각합니다. 네. 그리고 요즘 응급실은 심정지 환자만 받아준대요. 맞습니다. 이렇게 말씀 주신 분도 계시고요. 네, 맞습니다. 아, 뭐 요즘은 코로나로 응급실 하면 아예 문전 박대당합니다. 아, 네. 그리고 맹장염 문전 박대당합니다. 맹장염 와. 같은 거 아예 응급실 안 받아요. 그것도 급성으로 약간 수술해야 급성 되는. 수술해야죠. 근데 대학병원 안 해요. 예, 안 하고 그냥 그 준종합병원 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요. 그렇구나. 혜은님 아유, 감사합니다. 혜은님, 감사합니다. 아, 네. 진성님을 외치다. 응원해 주시는 분들이 이렇게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너무 감사합니다. 네. 우리 그 챕터 1장만 이야기했는데 벌써 시간이 30분이 네. 올라가서요. 뭐 그냥 쭉 넘어가죠. 뭐 시간이 네, 없으니까.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좀 간략하게 짚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2장에서 이제 제가 말씀드린 숨이 찬 그거. 그래서 이게 상상할 수 없는 호흡곤란의 고통이다. 저거를 이제 여러분들이 제가 여기서 스포는 다 안 하겠고요. 꼭 읽어보시고 치명적 폐렴, 지금 말씀드렸죠. 노인 폐렴. 이 특징들이 다 있습니다. 네네. 네. 강연도 또, 한번 해주셨는데, 그죠? 비온 뒤에 다 서치하면 우리 다 나옵니다. 모아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성이면 감천이다. 이것도 되게 감동적인 얘기예요. 이거는 어떤 내용이냐면, 요즘의 사태와 맞물린 얘기긴 한데, 우리나라 빅5의 대학병원에서, 폐암 조직 검사가 필요한 환자들을 저희 병원으로 리퍼를 합니다. 아, 전화 주셨다는. 네, 맞습니다. 이게 이게 의학사적으로 전무후무한 일이죠. 대학병원에서 폐암을 개인 병원에 의뢰해서 조직 검사를 의뢰한다는 게.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고요. 환자의 말 속에 진단명이 숨어 있다는 것은 환자의 말을 잘 들어봐야 된다. 근데 이것도 좀 굉장히 엄청난 얘기가 들어 있습니다. 제가 기관지 내시경 시술을 한 게 아니라 여기서는 위내시경의 시술로서 식도가 파열될 뻔한 환자를 가시를 제거한 그런 얘기들이 이제 나와 있습니다. 네. 이것도 되게 3장은 좀 이렇게 좀 뭐라 그럴까요? 이게 좀 말이 돼? 왜 그러지? 막 이런 궁금증을 지어내는 챕터입니다. 친절한 의사를 조심하라. 이거 말이 좀 안 되지 않습니까? 친절한 의사를 조심해? 와, 친절한 의사 너무 좋은 거 아니에요? 잘 한번 읽어보세요, 여러분. 친절한 의사를 조심하라는 제가 쓴 내용이 이유가 다 있습니다. 이것도 팩트입니다. 가난한 자를 도와주면 범죄가 되는 우리나라. 아주 골 때리는 얘기예요, 이거. 우리나라의 법이 이거를 여러분들 읽으면은 진짜 분노가 일어납니다, 이거. 근데 이게 진짜 이거는 팩트예요. 제가 이 책에 뭐 팩트가 아니라 쓸 수가 없고요. 이 법적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법적으로. 가난한 환자가 우리 병원에 왔어요. 예를 들어서 돈을 낼 수가 없는 보호 환자분이에요. 정부에서 다 지원해 주겠다 그러고. 그런데 정부에서 지원을 안 해주는 그런 항목이 있거든요. 그런 거는 의사가 도와줄 수 있잖아요. 도와주면 벌을 받아요. 그러니까 이거 여러분 되게 중요하고 이런 거 일반 사람들이 모릅니다. 꼭 한번 읽어보시고요. 뭐 심사평가하는 얘기를 제가 하도 많이 해가지고 네. 뭐 이거 읽어보시면 여러분 달리님 달리님도 감사합니다. 후원 주셨고 또 라이니님도 후원 주셔가지고 아유 감사합니다. 아유,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4장은 이게 한자 사자성어가 많아가지고 이게 뭐 어떻게 의학 신가냐 이상하다. 근데 한자 사자성어도 좀 다 특이해요. 어이아이, 기차당, 우차방, 뭐 불청개 이런 거에 대해 나와 있는데 이게 다 환자들의 얘기를 제가 이렇게 함축적으로 표현을 해서 제목을 이제 정한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주 재미있게 읽어볼 수 있는 그런 거고 5장도 참 재밌습니다. 감정의 쓰레기통 혹시 감스라는 말을 알고 계셨어요? 그럼요. 감스. 역시 MZ 세대시구나. 감스 알죠. 이거 저희 세대는 몰라요. 감스는 이제 감정의 쓰레기통의 준말. 감스에 대한 나와 있고 기억의 편린 또 남한산성 이것도 참 재밌습니다. 남한산성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얘기가 나와 있고요. 마지막 이제 6장은 우리 진희 선생님은 명의에 대해서 어떤 의사가 명의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저는 이 책을 보고 명의에 네. 대한 생각을 좀 다시 하게 됐는데, 아, 그랬어요. 그러니까 한 번 더 생각하는 네, 네. 게 중요하다는 네, 말씀을 네. 해주셨잖아요. 네, 네. 그 한 끗 차이가 진짜 그 네. 환자의 맞습니다. 치료와 네. 이유를 네. 완전히 다르게 맞습니다. 할 수 있다는 거에 네. 좀 되게 저는 좀 네, 감동받았어요. 네. 네. 왜냐면 의사라는 직업은 정말 어떻게 보면은 다람쥐 쳇바퀴 도는 그런 직업이잖아요. 항상 환자를 만나고 또 호흡기내과 전문의는 늘 호흡기내과 환자를 만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 오류에 빠질 수 있는 찬스가 많아요. 매너리즘에. 그러니까 숨차고 쌕쌕거리고 숨차고 쌕쌕거리고 기침한다. 그럼 천식이네. 이렇게. 천식의 주요 증상이 숨차고 천명음 쌕쌕거리고 기침하잖아요. 네. 그런 환자를 너무 많이 보니까 이것도 천식이겠지. 이런 함정에 빠질 위험이 되게 높거든요. 전문가일수록. 그래서 제가 명의는 한 가지, 김경희님 아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한 가지라도 더 생각해 보는 때 명의가 될 수 있다. 그런 거를 이제 이 책에 담았고, 정말 그 환자의 케이스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 환자가 바로 숨차고 네, 네, 기침하고 섹스거려서 다 천식이다 뭐다 이렇게 한 환자의 얘기를 제가 실례를 들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자, 이제 출판사가 제 책을 보고 서평이라는 걸 써요. 네네. 출판사 입장에서는 이 책에 이런 부분들이 좀 이렇게 홍보하고 싶다. 뭐 이런 얘기를, 출판사도 이제 홍보를 해야지 책이 좀 팔릴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래서 이 출판사 서평의 핵심 정리를 하면, 아이고, 김경태님 감사합니다. 이 말이 참 이 출판사에서는 멋있었었나 봐요. 제가 쓴 게 의사는 연예인이 아니다. 이런 표현이 있죠. 네, 제가 쓴 말입니다. 이 말은 의사는 연예인이 아니라 의사는 환자를 고치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의사는 환자의 기분을 맞추거나 그래서 이게 친절한 의사를 조심하라는 그 내용과 살짝 겹쳐 있습니다. 네. 진정한 의사는 환자를 치료하는 게 진정한 의사입니다. 물론 환자를 친절하게 하고 치력도 좋으면 최고죠. 그런데 요즘에는 너무나 의사의 서비스 정신만 강조. 조사미님 아이고, 감사합니다. 79,000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얘기가 있고, 또 출판사 서평의 핵심은, 전 이 말도 제가 쓴 글인데 너무 마음에 와닿습니다. 인간의 성품은 정량화될 수 없다. 네, 그러니까 인간의 성품은 정량화될 수 없고 학습되는 게 아니다. 타고나야 된다. 그리고 어떤 저는 필수 의료에 헌신을 한 의사의 이야기다. 명의에 대한 확고한 신념과 노력, 우리나라 필수 의료가 붕괴된 이유, 거기에 대한 대처, 이런 것들을 출판사에서는 이제 서평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네. 에필로그의 이제 핵심은 이제 책 다 이제 마무리되어 가는데요. 이제 에필로그, 이 책을 제가 마무리하면서 이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이겁니다. 환자의 고통을 보면서 아파했던 진성님이라는 의사는 환자의 회생을 보면서 행복했다. 이게 제가 23년 동안 그 많은 스트레스와 그 많은 그 번민의 시간들을 버틸 수 있게 해준 게, 환자가 좋아지는 걸 보면서 제가 행복감을 느끼기 때문에. 예. 근데 같이 환자의 고통을 보면 다시 아프죠. 이게 사이클을 도는 거예요. 그렇지만 환자가 또 좋아지니까 또 거기서 보람을 느끼고 행복감을 느끼죠. 근데 그 환자분들이 어디서도 해결이 안 되고, 일반 개인 병원에서 해결이 안 되고, 막 지방에서 올라오시고 외국에서 오시고, 이런 환자분들을 제가 어떻게 도움을 줬을 때 제가 이 일을 계속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된다. 그게 바로 에필로그의 핵심이고요. 그게 바로 제가 그래서 필수 의료를 책임져 올 수 있었던 저의 고백이다라는 게 이 책의 핵심이고요. 이 책의 8가지의 가장 중요한 핵심, 혹시나 책을 사기만 하고 안 읽으실 분들이 있을까봐. 정리까지 해주셨어요. 네. 책이 표지가 예뻐서, 그죠? 네. 표지가 너무 예쁘잖아요. 너무 되게 따뜻하고, 소량용으로 딱 네. 사놓고 안 읽으실 분이 있을까봐 딱 8가지 핵심적인 제가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 번째가 이겁니다. 첫 장에 나오는 얘기예요. 네. 자포자기의 비밀, 기관지 확장증은 포기할 질환이 아니다. 이게 이 책의 핵심 첫 번째 메시지고요. 상상할 수 없는 고통, 호흡 관련된 고통이라는 질환이 바로 폐섬유화증이다.
pulmonary fibrosis IPF다. 이건 정말 너무나 고통스럽다. 근데 이 질환도 되게 진단에 어려움이 맞습니다. 있다고. 네네. 네네. 근데 이제 제 책을 보면 네. 이 질환을 어떻게 진단을 하는가. 또 비욘드에서 제가 강의도 네네. 선생님과 같이 했었어요. 네네. 그때. 예, 그래서 폐섬유화증, 왜냐면 굉장히 늘어나고 있어요. 아, 그래요? 예, 과거에 비해서 많이 늘어나고 있고 기관지 확장증도 많이 늘어나고 있고 늘어나고 있는데 진단이 어려워요. 그리고 관심이 별로 없어요. 다른 데서. 그리고 사실 예전에는 그렇게 유병률이 낮았죠. 없었죠. 낮은 예. 잘 모르시는 몰랐죠. 질환일 것 그렇죠. 같기도 근데 해요. 최근에 많이 증가하고 네네. 있기 때문에 아이고, 네, 예림님께서 와, 보내주셨습니다. 아유, 너무 예림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도 중요하거든요. 폐암의 치료제는 지금도 발전하고 있다. 그러니까 폐암이 예전처럼 걸리면 사형 선고가 아니다. 특히 폐암의 선암, 특히 유전자 돌연변이가 있는 거 이런 거는 정말 치료 효과가 좋기 때문에 폐암이라고 진단을 받아도 이거는 과거의 폐암이 아니라 정말 충분히 관리할 수 있고 지금도 치료제는 엄청나게 발전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뭐 4번은 제가 너무나 많이 말씀드렸죠. 천식은 김진호님 아이고,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아이고, 너무 많은 분들 오늘 응원해주시네요. 정말 슈퍼챗이 너무 감사합니다. 주간을 축하해주시는 분들이 이렇게 많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천식은 뭐 완전히 조절 가능한 질환이라는 거. 그리고 COPD 항상 말씀드렸지만 이게 금연이 제일 중요하다. 그리고 또 여러분 잘 아시는 저소량 불씨는 매우 중요한 검사 방법이다. 또 여러분 처음 들어보는 분도 많겠지만 우리 지인 선생님이 말씀드렸지만 기관지 내시경 검사는 호흡기 진단의 정말 최종 병기다. 끝내주는 거다. 그 바로 기관지 내시경 검사라는 특수한 무기가 있다. 네. 그리고 8번째, 친절하지만 실력이 없는 의사는 경계해야 된다. 네, 이것이 이 책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고 싶은 핵심 메시지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비욘드 구독 눌러주시고 좋아요. 구조 뭐라고 하던데요, 이거를? 구조 댓구. 맞아요. 댓글, 구조 댓구. 이거 댓글 구독까지. 제 신세대예요, 네. 그죠? 그러니까요. 감스부터. 네, 구조 이거 눌러주시면 네, 이렇게 여러분들 책을 읽을 수 있고 호흡기 건강에 여러분들이 길잡이를 갈 수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네, 여러분들 혹시 시간이 조금 남아 있으니까 네. 10분 정도 궁금한 네. 거 있으면 질문 받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네. 댓글 보면서 이야기 조금 나누어 보도록 라이나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라이나님도 구매했다고요? 네, 네, 댓글을 감사합니다.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네. 말씀 드립니다. 프랑스아 조숙하님께서 경각심을 가질 수 있는 좋은 말씀입니다. 라는 말씀 감사합니다. 주셨고, 맞아요. 저도 사진 보고 조금 놀랐는데 이현님께서 네. 고온 숨결내과의 영상장, 맞습니다. 예, 대학병원보다 훨씬 좋습니다. 이게 네. 근데 장비마다 그렇게 보이는 게 당연하죠. 달라요? 완전 다르죠. 근데 여러분들 알고 계시면 대학병원도 장비의 교체 주기가 있기 때문에 네네. 네, 항상 그 신장비를 주는 건 아니고요. 근데 저희는 항상 새로운 장비에 대한 투자를 엄청나게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우리는 대학병원은 어떤 장비를 구매하고자 할 때 유인님 감사합니다. 아유, 구매하고자 할 감사합니다. 때 여러 가지 단계를 거쳐야 돼요. 기한 짜고 뭐 올리고 근데 저희는 제가 결정하면 돼요. 그냥 바꾸자 하면 바로 바꾸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 가장 기본적인 엑스레이에 제가 사진을 같이 비교해 놨거든요. 봤어, 여기. 너무 뭐 네. 의사가 아니더라도 너무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네, 그냥 네. 일반인이 봐도 그렇죠. 네. 너무 네, 이 책이죠. 혹시 보이실지 네. 모르겠는데 네. 이게 아마 요게- 카메라로는 잘 안 남길 수도 네, 있는데 이게 거먹히 찍혔어요. 너무 이게 대학병원의 그 장비고요. 저희 거는 해상도가 너무 좋아서 이제 아주 잘. 이거 뭐 사진의 차이가 너무 많이 납니다. 같은 환자의 같은 시기에 찍은 사진인데. 뭐 네. 이게 그냥 엑스레이 사진이잖아요. 그냥 단순 엑스레이죠. 와, 이게 이렇게 네. 자세히 보이는 네. 게 장비의 차이가 있다. 그러면 장비도 중요하죠. 아주 중요하죠. 그렇군요. 그리고 또 최민영님께서 혹시 제일 고민하면서 쓰신 부분이 좀 있다면 어떤 부분이었는지 이런 질문도 주셨네요. 제일 고민하면서 썼던 부분은 저는 그 마지막 부분입니다. 왜냐면은 그 명의에 대한 정의를 내릴 때 저 자신도 고민을 했기 때문에 네, 그 부분이 제일 고민스럽게 작성을 한 부분입니다. 네. 네. 그리고 또 윤영준님께서 네. 기관지 확장증 실제로 환자분이시라고. 네. 아이고, 선희방님 안녕하세요. 너무 선희방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혹시 원장님 병원 예약하고 싶으신가 봐요. 조금 많이 기다려야 되는지 이런 질문을 주셨네요.
병원을 예약 자체는 뭐 그렇게 오래 기다리지 않으실 건데 예약 당일날은 무조건 3시간은 9시에 예약을 하셔도 9시에는 진료를 못 보고요. 예약의 의미가 그래서 저희가 병원에 붙여놨어요. 아예 완전히 크게. 예약의 의미가 9시라고 해서 9시에 보시는 게 아니라 당일날 볼 수 있다는 의미다. 왜냐면 9시에 예약을 해도 뭐 11시에 볼 수도 있고 10시에 볼 수도 있고 12시에 볼 수도 있고 그래서 예약의 의미는 진짜 왜냐면 저희가 근데 한 분이라도 지방에서 오신 분들을 많이 치료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리고 또 호흡기는 중간에 응급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 예약 시간이 정확하지는 않다. 네, 기다리실 수 있다는 거를 감안하셔서 예약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조성사님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아니 출간을 축하해 주시는 분들이 이렇게 많네요.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제목에 대해서 언급 주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제목 원장님께서 직접 지으셨다고요? 네, 맞습니다. 네, 나는 호흡기내과 전문의 진성림입니다라는 책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책에서도 금연에 대한 이야기가 몇 번 나오잖아요. 워낙에 계속 강조를 해주시지만 또 담배를 끊기가 너무 힘들다고 하시는 분들께 혹시 좀 조언을 해주시자면 일단은 뭐 저게 도움을 주는 이제 약들이 있고 이제 그렇죠.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본인이 정말 심각한 의지를 갖고 있어야 되고 저거는 습관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질환입니다. 예, 그러니까 담배는 질환이에요. 그러니까 질환을 치료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물론 약을 도와주는 약들이 있긴 한데 가장 먼저 생각하는 거는 내가 담배를 계속 폈을 때 앞으로 나타날 수 있는 정말 심각한 여러 가지 병들에 대해서 경각심을 갖고 그래서 호흡기 질환에 대해서 그냥 뭐 폐섬유증이 뭐지? 막연히 이거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 책을 읽어보시면 정말 폐섬유증이 뭐지? 기관지 확장증이 뭐지? 이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경각심을 갖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 담배에 대해서 경각심을 갖고 끊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일단 다양한 질환에 대해서 원장님께서 강연을 통해서도 많이 알려주셨고 책에서도 자세히 이제 설명을 주셨는데 사실 이런 정보들을 좀 잘 아시면 더욱더 그렇죠. 좀 그 동기가 생기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이현님께서 이런 선생님께서 호흡기 환자들 곁에 계셔주는 게 참 다행입니다. 앞으로도 우리나라에 이런 분들이 많이 계셔주셔야 할 텐데요. 이런 댓글도 감사합니다. 주신 분이 계시고 또 테슬라 형님께서 니코틴 껌을 3년 정도 씹으셨는데 요거 계속 씹어도 괜찮을지 이런 질문. 니코틴 껌을 3년 씹었는데 금연을 못 하셨다면 씹을 필요가 없죠. 네. 니코틴 껌도 씹고 담배도 피시면 더 안 좋죠. 그러네요. 니코틴. 담배를 만약에 금연 3년 차니까는 금연 3년 차는 담배를 끊으셨다는 얘기니까는 씹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혜은님께서 그 혹시 폐암 환자의 기관지 내시경에 대해서 대학병원에서 저희 병원으로 전원돼 오신 폐암 환자의 기관 내시경은 훨씬 힘들죠. 훨씬 더 중요한 일이 더 많고 제가 책에도 썼지만 일단 요즘에 폐암의 치료제가 눈부신 발전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눈부신 발전을 치료제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과거에는 기관지 내시경을 해서 조직 검사를 할 때 한 개, 두 개만 띄어도 됐어요. 과거에는 이렇게 치료제가 다양하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최근에는 치료제가 너무 다양하니까 그 유전자 돌연변이를 전부 검사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조직을 뗄 때 한 개, 두 개 뜨면 그 검사가 안 돼요. 최소한 조직을 뗄 때 7개, 8개, 9개, 10개 많이 뜰수록 좋아요. 그러면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 뜰 때 내가 100의 스트레스를 받아요. 두 개를 띄면은 200의 스트레스가 아니라 300의 스트레스를 받아요. 왜냐면 한 번 띄고 나자마자 출혈이 되기 때문에. 그런데 저렇게 폐암이 의심되는 환자는 적어도 7개, 10개, 11개, 20개 이렇게 띄어야 되기 때문에 너무너무 요즘에는 호흡기내과 의사가 더 힘들죠. 기관지 내시경 조직 검사를 한 부분이 10년 정도는 비교도 안 되게 힘든 이유가 역설적으로 치료제가 많이 나왔기 때문에 진단을 해주는 호흡기내과 의사 입장에서는 더 많은 조직을 얻어야 돼요. 그래서 그거를 병리과 선생님 보내서 그래서 돌연변이 유전자가 있는지 없는지 찾아서 거기에 대한 약은 이제 종양내과 선생님들이 찾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가장 먼저 진단의 기초가 되는 호흡기내과 선생님들한테는 기관지 내시경이 더 힘들다. 훨씬 힘들어졌다. 옛날보다. 그러네요. 네, 조직 검사 1개 띄는 거하고 10개 띄는 거하고는요. 이거 완전히 차원이 틀려요. 왜냐면 피바다거든요.
하나만 띄워도 기관지 안에 그 좁은 구멍에 피가 철철 넘치는데 안 보여요. 거의 나중에는 진짜 블라인드 바이옵시라서 감으로 바이옵시를 해야 돼요. 감으로 조직 검사를 해야 피 돼요. 때문에 안 네, 보여요? 안 보여요. 되게 위험하죠. 또 피 블리딩이 출혈이 나오면 그런 것들이 이제 호흡기내과 안 하려고 하는 겁니다. 정말 어려운 점이 너무너무 많은데요. 아, 즐겁게 이야기 나누다 보니까 네. 어느덧 시간이 벌써 마무리를 네. 50분이 다 되어서 네.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원장님 건강하셔야 된다고 은퇴하시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드린 분이 계신데 감사합니다. 오래오래 해주실 거죠? 이런 질문도 많이 제가, 들으실 것 같은데. 네, 체력이 됐는 한 최대한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비욘디도 많이 네. 나와주시고 네. 좋은 강연 그리고 네. 또 환자분들도 많은 진료 해주시면서 앞으로도 진짜 이 책처럼 네. 열심히 또 많은 분들 네. 치료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원장님의 새로운 의학신간 나는 호흡기내과 전문의 진성림입니다. 라는 책을 가지고 원장님과 또 즐거운 이야기를 나누어 봤는데요. 귀한 시간 내주신 원장님께 또 감사의 말씀 드리고 오늘 이렇게 응원해 주시고 후원 주신 분들도 너무 많아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면서 오늘 라이브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